자, 안녕하십니까. 자, 10월 29일 화요일 해커스 공인중개사 온라인 설명회 3부 실시간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한종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이제 우리 민법의 해커스의 기대주. 근데 기대주 아니죠? 완결체죠. 그래서 우리 박교수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공부하고 있는 결이 살아있는 가속도 민법의 박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는 재작년에 합격생인데 꽃미나 합격생 소개해 주실까요? 또 어려운 거름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34회차 합격한 권우현이라고 합니다. 얼굴 장난 아니에요. 자,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과 사전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질문들 정리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질문들 많이 해주신 분들 한 5분 선정해서 우리 커피 쿠폰 또 드리니까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공부하면서 분구만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많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본방 사수 할 때 끝까지 본방 사수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해갖고 또 푸짐한 경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설명의 시간만 특가로 준비한 상품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은 상품들 많이 있어요. 연간 합격반하고 그 2년 안에 합격하면은 100% 환급해드리는 100% 환급반 그리고 평생 보장반 해갖고 이 설명의 시간에만 거의 10만 원 이상 엄청나게 싸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관심 갖고 하여튼 설명의 시간에 수강 등록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또 푸짐한 상품 또 드릴 테니까 하여튼 많이들 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전 질문으로서 제일 지금 궁금하신 거는 우리 엊그제 3일 전에 그렇죠. 시험 끝났잖아요.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저번 주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년도 시험 대비해갖고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25년도니까 36회 시험이죠. 이 36회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장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할까? 맞습니다. 질문하시는데요. 우리 박교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랑 열심히 그 시험 당일날부터 문제를 같이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이번에 뭐 시험 문제에 대단한 대격변이 있다 이런다고 거기보다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했던 바대로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마련했던 커리큘럼이 이번에도 적중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자, 새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요. 저희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마련한 알찬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신다면 합격의 기쁨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시험입니다. 비타민님 벌써부터 공부가 무서워져요? 아이고. 아니, 제 얼굴이 그렇게 무섭나요? 근데 이분이 아까 계속 저기 우리 합격생분들 꽃미남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우리 합격생분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해커스에서 공부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 학원 알아볼 때는 되게 많은 똑같이 모든 수강생분들과 같이 되게 많은 학원에 연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 상담원분이 가장 친절하셨어서 그래서 이제 직접 방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상담해 주시는 그런 상담 선생님 분들도 다 대부분 우리 해커스는 상담원 분들도 다 합격자들이잖아요. 합격생들이잖아요. 네, 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자격증이 있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해 주셨던 것 같고 커리큘럼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등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아니에요? 가격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일 솔직히 제일 가성비 좋잖아요. 해커스가. 그래서 우리 해커스가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합격생분이 느끼실 때는 강사가 부족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더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베이스가 없는 저를 일단 합격을 시켜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합격생분 무슨 과요? 저는 그 연영과입니다. 연극영화과? 네, 맞습니다. 부동산하고 아무 관계 없네요. 근데 딱 없습니다. 1년 공부해갖고 합격했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7개월 공부. 7개월? 네. 그러니까 해커스가 진짜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우리 해커스 믿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7개월,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안에 다 합격시켜드리니까 되게 가성비 좋은 해커스 오신 분들 참 잘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피카츄 100만 볼트님이 학원 수강하고 인강 장단점이 궁금해요. 그래서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생하고 인터넷 강의 인강 각각 장단점 우리 민법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 실강으로 직접 학원에 와서 수강하시는 분과 뭐 인강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없죠. 강의에는 크게 차이점이 없는데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직접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면 이제 스케줄링이 가능하죠. 충분히 스케줄링이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강은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가능하고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인터넷 강의로 잘 못해요. 제가 엉덩이가 좀 가벼워요. 이러신 분 있죠. 그러면 학원으로 오십시오. 학원으로 오시면 여러분 엉덩이에 본드 딱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학원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타율적이지만 그 시간, 그렇죠. 수업 시간만큼은 꼼짝 말아줘요. 그렇죠.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강으로 공부했죠. 네, 인강은 장점, 단점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 현강도 듣고 그다음 인강도 둘 다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맞다. 내가 강남학원에서 봤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일단 두 가지의 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현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수님이 직접 앞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뭔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하다가 내가 지금 방금 놓친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을 되감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게 필기잖아요. 필기하면서 또 설명 이렇게 놓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인강으로 보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강은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갖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루하루 4시간씩 우리 올라오는 것들 열심히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는데 이게 1주, 2주 지난 다음부터는 좀 어떻게 돼요? 그 의지력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렇게 좀 소홀해지잖아요. 그럼 강의가 한번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게 또 공부하기 싫어져요. 막 따라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강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현장 강의 듣고 그리고 보충을 인강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해커스가 학원이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종로, 그렇죠. 강남, 수원 3개밖에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자기와의 싸움이요. 진짜 철저하게 공부 시작하셨으면은 그 기간 동안은 좀 자기를 절제하면서 단순하면서 공부에 좀 집중하시면은 다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님이 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10시인 40대인데 도전 가능할까요? 아이고. 아니 어떤 일 하시는데 10시요? 아이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일단 도전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죠? 합격 가능합니다. 네, 합격 가능합니다. 지금 10시 정도에 퇴근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내가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있잖아요. 그게 1시간도 좋고요. 2시간도 좋아요. 저희 해커스에서는요. 원래 매일 4시간씩 진행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작년부터 하루에 이제 2시간 정도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따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교수님도 따로 그 영상을 찍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커리큘럼도 존재를 하니까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한 하루에 2시간 정도씩만 조금 내주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짜 2시간 반이라고 해서 우리 학원에서도 오전반 있고 야간반 있잖아요. 야간반 수강생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잖아요. 일을 하시고 또 오셔갖고 7시부터 2시간 강의, 2시간 알짜 과정이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영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2시간 알짜 과정 따라오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알짜 과정은 가장 장점이 교재를 한 권 갖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교재 한 번 볼 때는 어려워요. 근데 2번, 3번, 4번 시험 볼 때까지 적어도 5번 이상 같은 교재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알짜 교재 가지고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알짜 과정 이런 것들 또 과정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지금 좀 특가로 싸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트리플베리님이 지금부터 준비하면 동착 가능할까요? 직장인입니다 하셨는데 대부분 우리 해커스 온라인 수강생, 인강생 80%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대부분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70%, 80% 가까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강 등록하셔갖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좋죠. 지금 그렇죠. 1년 딱 남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합격이에요. 시작이. 맞아요. 다만 시작이 늦어지면 합격도 늦어진다.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진도 일찍 시작하는 따라잡기가 게 일단 좋긴 쉽지 하죠. 않아요. 네.
그래서 한 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알짜 과정이니까 그것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꿈꾸미님 인강생인데요. 자, 이번에 1차 시험 봤는데 문제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자, 기출문제 풀이를 언제쯤부터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내용을 줄여나가는 것 같던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나요? 그리고 앞전에 했으니 넘어간다고 점프하던데 아니면 전체 내용 있는 기본을 반복해서 듣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또 좀 디테일하게 올해 이제 공부해 보셨으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민법이니까 우리 민법 선생님 박교수 선생님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지금 저 질문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누구셨죠? 저분께서는 질문 주셨던 분께서는 좀 올해 시험을 보신 것 같아요. 네, 올해 시험을 보셨는데 안 됐대요. 이제 그 문제풀이 과정과 이제 마무리 과정 그리고 요약 과정 서로 있잖아요. 그 이제 그 과정 사이에서 아주 교수님들이 디테일한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네, 실제로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고, 뭐 민법 먼저 풀라, 학개론 먼저 풀라, 이것도 학개론 실제로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민법도 먼저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올해 지금 고배를 맞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그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문제풀이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35회 분도 민법 중개사 2차 곳곳에 민법이 안 스미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도 민법 문제 나왔잖아요, 올해. 그래서 박결 교수님 선택 강추해요, 이렇게 썼는데요. 올해 시험 보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자, 아무튼 우리 합격생분은 1차 민법 개론 어떤 게 더 좋았어요? 저는 민법이 좀 강했습니다. 아, 그래요? 민법이? 네, 맞습니다. 오, 민법. 그럼 민법 어떻게 공부했어요? 일단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알려주시는 그 목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목차를 암기하는데 좀 주안점을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갔던 이제 파트들은 따로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놔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민총이랑 계약법이랑 뭐 이제 특별법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가 계약법 파트가 좀 약하다 하면은 그 계약법 파트를 다시 저 중점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보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로아리 님이 합격생분께 질문 드립니다. 중개사로서, 자, 이제 중개사잖아요. 공인 중개사. 그렇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물어보셨는데요. 야, 이게 아주 그냥 실제하고 접목돼갖고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중개사 비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참 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좀 일단은 저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요즘에 좀 이제 수면 위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이거는 비단 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직에서 이제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같은데요. AI로 대체되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 일단 이 문제에만 이제 놓고 이 문제만 놓고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은, 그래도 일단 중개사란 직업 자체는 말 그대로 정말 중개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각자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AI로 대체되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도 비전이 결코 떨어지지만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풀렸던 유동성 때문에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그때 경기 엄청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경기가 또 침체가 되고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침체 시기 같은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면 또 돈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잘 될 때 남들 잘한다고 그때 준비 시작하시면은 늦는 거죠. 이미 사이클이 지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공법 뭐 꿀팁 이렇게 실시간 질문해 주신 게, 공법 꿀팁 있습니까? 이렇게 삐삐님이 질문해 주신 게, 우리 공법은 그냥 들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날아가잖아요. 좀 이런 휘발성이 큰 과목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교재뿐만 아니라 부교재가 있잖아요. 뭐 체계도라든지 한손 노트, 특히 한손 노트. 내년부터는 우리 수업 시간에 기본서 가지고 기본 강의 하잖아요. 그럼 4시간 동안 강의한 것을 한손 노트로 축약해갖고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수업한 것을 한 30분 정도 한손 노트 가지고 복습할 수 있게끔. 그럼 한손 노트는 말 그대로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죠. 우리 전철에서도 쉽게 꺼내갖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활용해갖고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머리에서 안 날아가고 계속 머리에 담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요.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조금 더 쉽게 편리하게 여러분들 반복할 수 있게끔 그런 부교재들 또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개정이 어떤 거 됐죠. 있어요? 그리고 공법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민법이 좀 다르거든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효율적으로 암기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거. 이게 공법 같은 거죠. 근데 민법을 처음에 이게 암기 과목으로 접근을 하고 달려 들으시면 암기할 게 너무 많고요. 암기도 되지 않고요. 암기한다 해도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법은요 철저하게 이해 그리고 그 법리의 이해가 최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민법과 공법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1차에서는 민법, 2차는 공법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그러면 우리 합격생분은 2차 공법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예, 저는 그냥 무작정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수업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 결석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꼬박꼬박 결석 안 하고 수업 듣고 또 인강으로 보충하고 반복이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시험 보신 분이니까 알잖아요. 우리 민법이 됐든 공법이 됐든 단순 암기에서 맞히는 문제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도 철저한 이해라고 그랬는데 공법도 철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암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가급적이면 단순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된다 그거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구나. 공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 정연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를 확실하게 제가 비웃어요? 여러분 민법도 지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민법이나 공법이나 우리 절대 단순 암기에서 합격하는 시험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1년 지금부터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순 암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저희와 같이 공부하면 다 합격돼요. 합격시켜 드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타민님 또 우리 합격생 대상으로 아주 질문이 그냥 넘쳐나요. 꽃미남 연예인 합격생 자 하루 몇 시간씩 시간 분배해서 공부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게 그 기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은 근데 수업이 이제 4시간이 진행이 되면은 그 4시간 듣고 그 이후에 이제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이제 복습을 하려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에 좀 임박해서는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정도씩은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정도씩은 꼭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로코코님이 이론보다 기출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민법 선생님 어떻게 기출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제가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3일 정도에 각각 커뮤니티 채팅방 들어가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어떤 반응인지 제가 하나씩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조금 많으세요. 예전처럼 기출만 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책을 어떻게 쓰냐면요. 모든 기출 문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고 그 출제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필요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 기출 딱 나눈다기보다는 내가 이론을 이해하고 기출로서 확인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커리큘럼대로 돼 있죠. 자, 그대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뭐 거꾸로 하고 뭐 내가 나만 아는 방법으로 하겠어 이런 것보다는 저희 해커스에서 마련한 커리큘럼대로 가는 게 저는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출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쇼르님이 교수님들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과목별로 한 3분, 4분씩 있잖아요. 공법도 이번에 2분이나 또 입성해갖고 4분이 됐는데 저희 교수님 선택 어떻게 할까 이것도 많이 또 궁금하잖아요. 어렵고. 이건 합격생분께 여쭤봐야겠죠. 그 합격생분 어떻게 선택했어요? 교수님들. 저는 일단은
교수님들이 강남에서 그냥 강남. 맞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들 일단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음. 이제 또 운이 좋게도 너무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현강이랑 이제 인강을 둘 다 들어본 입장으로서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강의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제 좀 더 코드가 맞다? 내가 좀 더 잘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맛보기 강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샘플 강의들 네, 1시간씩 샘플 다 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들어보시고 조금 더, 좀 더 내가 재밌다? 좀 더 내가 이해가 잘 된다? 하는 그런 교수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샘플 강의는 좀 부족하고요. 그거는 어차피 샘플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한 2화 정도는 봐야 이게 이제 재밌을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강의 4시간 정도 딱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다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밟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그 다 맞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 4시간 정도 들어보시고 과목별로 좋아하는 자기하고 맞는 선생님 선택하셔갖고 일단 기본 강의하고 요약 강의까지 쭉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됐다, 조금 요게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우리 해커스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한번 선택하신 분하고 이론 강의는 쭉 가시는 게 좋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환급 가주아님이 해커스 인강으로 1차 합격한 직장인인데요. 지금부터 2차 준비하려고 하는데 2차 과목들 인강 골고루 나눠서 들을까요? 아니면 한 과목 인강 다 듣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제가 2차 과목이니까, 자, 1차 합격하신 거 잘하셨어요. 이제 내년도에 2차 확실하게 합격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입문 강의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지금 모아져 있는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대로 이제 11월, 우리가 11일부터 12일부터인가 이제 입문 강의가 강의죠. 시작이 되니까, 자, 2차는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가잖아요. 일주일에 3일씩. 3일인가? 4일인가? 4일이네, 4일. 네. 그럼 올라가는 거, 자, 빠지지 않고 그 올라가는 강의 따라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은 내년도 2차 시험에 거의 99% 합격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그냥 올라가는 강의 하나씩 순서대로 그냥 차근차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몰아갖고 듣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이송 124님, 자, 아직 인강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직장인인 경우 하루 평균 인강의 경우는 공부 시간 어느 정도 분배해야 커리큘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 매 과목이 민법, 개론, 공법은 하루에 수업하는 분량이 4시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인강 들을 때는 처음에는 한 배속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인강의 장점이 그거예요. 좀 익숙해졌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다 그래요. 제가 좀 말이 빠른데 나중에 듣잖아요. 그럼 제 강의 한 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1.7배속이 최적이래요. 1.7배속. 그렇게 들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거의 더 말이 느리신 분들은 2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시간 강의가 2배속이면 30분 끝나잖아요. 그러면 4시간 강의가 2시간이면 끝나요. 그게 인강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가 이제 좀 축적이 돼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배속을 사용해갖고 들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루에 올라가는 과목들은 대부분 4시간에서 3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한번 밀리면 안 된다니까. 인강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꼬박꼬박 이렇게 챙겨갖고 들으시면은, 들으면서 책을 읽어보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요. 다 까먹는 것 같아도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나갑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 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행 스케치 25님이, 자, 공인중개사 취득하면은 자기 아파트 물건도 자기가 자기 면으로 본인과 상대방 물건 중개 가능한가요? 했는데 이게 자기거래 금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제 안 공인중개사의 돼요. 자기 거래 금지.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직장인들 회사에서 근무 중에 이어폰으로만 공부 암기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직장에서 책을 놓고 공부하긴 그래서요.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암기. 하여튼 우리 시험이 절대 암기가 아니라니까요. 저 민법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될까요? 좀 다르기는 한데 공법만큼 많습니다. 페이지가 네.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민법은 한 지금 500페이지대가 기본서가 돼 있고요. 그 다른 과목들도 300에서 400페이지 되고, 이제 압축
자료 봐도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법 공법은 기본서 700페이지. 공법은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돼요. 요약집으로 줄여도 300페이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절대 암기가 아니라니까요. 암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암기법 다 해드려요. 저도 엄청 많아요. 5, 6, 7에 7, 8, 8, 9 지금도 안 까먹잖아요. 맞습니다. 5, 6, 7에 7, 8, 8, 9 전화하면 누가 받아요? 그 건폐율이 맞는데. 겨우 맞췄다. 이런 식으로 꼭 당황할 암기가 시간인데요. 야, 그래 잘했어. 꼭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암기법 다 만들어 드려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중에. 지금 이걸 법조문이라든지 대부분 우리 학개론 빼고는 다 법과목이잖아요. 법조문 읽어보면 그게 뭔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데 암기가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암기는 나중에. 일단은 용어, 내용 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서 펼쳐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손 노트가 있다고요. 한손 노트. 이거 아까도 여쭤보시는데요.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비싸지 않아요. 과목별로 10,000원인가? 10,000원도 안 될 건데 하여튼 한손 노트 싹 숨겨갖고 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한손 노트 갖고 거기다가 필기해가면서 공부하면 그게 제일 좋은 서브 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손 노트는 그렇게 분량도 많은 거 아니에요. 100페이지 내외 이 정도 되니까 그 한손 노트 같은 부교재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하신 열공하자님 지금 잠시만요. 이게 지금 시간의 제한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 좀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혹시 등록하신 분 있으시면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쿠폰을 조금 드리고자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커피 쿠폰이라도 좀 드리려고요.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교수님 계속. 패키지 결제 시에는 전 교수진 강의가 지급되니 수강을 들어보면서 맞는 교수님 선택해도 그렇죠. 되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고 4시간 정도씩 들어보세요. 4시간 정도.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교수님별로 4시간 정도 들어보시고 자기하고 딱 맞는 분이 있어요. 감이 딱 있잖아요. 감이 딱 있으니까 그분 선택하셔갖고 이론 강의 쭉 듣는 거예요. 같이 쭉 들어보시고 나중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 거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한 분으로 쭉 가는 게 다 합격하는 데는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또 교수님 저기 비타민님하고 엘레지오님하고 차차님께서 등록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설명회 시간에 특가로 나가잖아요. 연간 합격반 62만 원이에요. 62만 원. 한 달로 따지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 이 5만 원 내고 1년 동안 이 진짜 부동산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거의 없잖아요. 시중에 나가면 부동산 토지나 뭐 이런 거 하나씩 알려주는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좋은 강의를 한 달에 5만 원 듣고 진짜 1년 동안 62만 원. 야, 그리고 환급반 있잖아요. 환급반. 2년 안에 환급하면 합격하시면 100% 환급. 우리 환급 어떻게 해주냐? 카드 결제 취소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 취소. 바로 그냥 돌려드리는데 그 2년 환급반이 그 얼마였어요? 96만 원. 얘 좀 비싸다. 얘는 96만 원. 그리고 평생반은 79만 원. 이게 지금 시간 아니면 없어요. 좀 꼭 빨리빨리 등록하셔갖고 하여튼 시작이 합격이에요. 시작이 늦춰지면 합격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설명회 시간에 특가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등록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로님, 소디님, 뿜뿜님, 태권스윙님, 히읗히읗히읗님 그리고 딸둘 아방님 이거 영상 보시면서 지금 등록해 주셨다고 해서 초이님도 등록하시고 네네 정말 같은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히히히님은 네네. 오늘 말고 토요일에 끊었어요. 아이고 임산부시라고 아까 제가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올해 안타깝게 올해 이제 합격에는 미치지 못해갖고 재도전 하시는데 딸돌 아방님이 재도전할 때 다시 구매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재 다시 구입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요, 다 그냥 깔끔하게 다시 구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특히 법령의 개정이 있거나 혹은 새로운 신규 판례가 좀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 위주로 좀 재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기존에 있던 책의 어떤 추록이라든지 최신 판례 같은 거 좀 플러스 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술은 새 부대 담으라고 작년 교재는 떨어진 교재잖아요. 정 떨어지니까 거기에 내 손때 많이 묻고 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새 교재 어차피 패키지 끊으면 교재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교재도 따라가니까 새 교재로 맞아요. 그냥 새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대신 새 교재로 하는데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올해 이제 시험 준비하셨으면 그만큼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치열하잖아요. 정말 그때 머리에 엄청 담아도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공부하면 다시 있어요. 그래서 새 교재 갖고 하시고요. 그 아까도 천재 온달님 또 환급반 또 끊어주셨다고 평생반 등록하셨다고 아이고 하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그냥 아니, 계속 막 갑자기 제가 아까 한마디 해서 잘했어.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진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이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와 있네요. 예, 열공하자님이 지방이라 온라인 수업만 가능한 데다 직장이라 시간도 집중도 열악합니다. 욕심내서 동차 시험 준비하는 것이 나은지 1차하고 2차하고 나눠갖고 시험 보는 게 좋을지 팁 부탁드려요. 이렇게 또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네요. 자, 어떻게 민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시험 함께 여러분도 저도 수험장 들어가서 같이 보고 왔거든요. 제일 크게 느낀 게 바로 이 지점이다. 여러분 그 전에는 뭐 동차 공부하세요. 그래야 이제 학습의 시너지가 오르고 뭐 공부에 대한 진정성도 굉장히 진하게 늘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는 동차 거의 필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차를 공부를 하시면요. 1차 과목이 2차 과목과 연계됐다는 것이 좀 더 많이 실전에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뭐 중개사법이라든지 공법도 마찬가지였고요. 학개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다른 과목과 연계되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지만 동차로 준비하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동차로 시작하셔야 돼요. 동차로. 왜냐하면 올해 학개론에서 공법이 4문제가 나왔어요. 공법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그게 우리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쉬운 문제였을까 어려운 문제였을까? 완전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2차 안 하고 1차만 하신 분들은 공법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생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난이도 상인데 공법을 공부한 분들은 난이도 하짜린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또 민법 문제가 나와갖고 좀 논란이 되긴 됐는데 하여튼 10문제 나왔어요. 그래요? 1차하고 2차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면은 등기법 이런 거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다 연계가 되니까 또 세법하고 또 학개론하고 또 잘 연결이 되고 하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합격생분도 1차, 2차 한 방에 공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동차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시험 봤을 때도 학개론에서 이제 공법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죠. 그럼 학개론에 나오는 공법은 진짜 쉬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공법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 쪽에 속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개사법에서도 민법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확실히 같이 공부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좀 풀기 수월했던 부분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코코님이 아까 등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차 준비하는데 먼저 민법과 공법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일단 중심을 잡으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공법에 이제 3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시멘트를 발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멘트를 발라간다. 기둥 3개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일단은 1차가 합격해야 2차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1차가 합격해야 2차가 유효니까 1차 학개론하고 민법. 그리고 민법은 모든 법을 공부하는 베이스예요. 모든 법의 베이스. 그래서 민법이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겠어요. 왕 과목인데 아무튼 그래서 민법 먼저 공부하시고요. 2차에서 중개사법이라든지 공시세법 자 이런 과목들은 수업만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수업 잘 듣고 나중에 가면은 정리돼요. 하루나 그렇죠. 이틀 정도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분량인데 공법은 안 돼. 공법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민법, 개론, 공법 요 3과목 요거 시간 남으면 일단은 민법부터 한 80% 이상 민법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민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공법 담당이지만 그래도 민법 먼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또 오늘 왜 이렇게 질문들이 그냥 팍팍팍 올라가갖고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언급을 못해갖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 곧 또 찾아뵐게요. 설명회가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 기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시간이 그냥 순서같이 흘러갔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상품 가지고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하여튼 오늘 우리 민법 선생님하고 합격생분 모셔갖고 뜻깊은 우리 지금 내년도 시험 대비해서 1회 설명회잖아요. 1회. 그렇습니다. 뜻깊은 네. 설명회 시간 가졌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저희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커스하고 같이 공부하면 합격이니까 절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저희하고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손 흔들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